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학습법이란 주제로 앞으로 6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법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의 성패는 옛날에는 지능이 좌우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능도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 방법의 효율성이 학습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 중 매우 중요한 것은 다양한 지식과 그 다음에 정보의 가공과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인터넷이라는 것이 도입되어 급속히 보급됐고 2000년 들어와서는 이제 모바일 기기가 도입됐고 급기야는 2007년에는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출시돼서 드디어 온 세상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우리 인류 문명의 기회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위기가 다가오기도 했죠.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급속히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지금은 어떤 시대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아마도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학습법이 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습으로 얻어진 이런 지식은 이 컨텐츠로에 해당되어 미래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기억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능이 학습을 좌우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그것을 실천했을 때 더욱더 빠른 학습과 함께 정확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시간에 걸쳐서 학습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제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구반이함이라는 학습, 두 번째는 알보시고, 세 번째 시간에는 누적 반복, 구간 반복, 주기 반복, 누반, 구반, 주반 학습.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은 저력 있는 학습이라 해서 기초 튼튼 학습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에는 장기 기억으로 유도하기 위한 학습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장기 기억 학습법. 마지막에는 가르치는 학습법. 글로 표현하고 그리고 말로 상대에게 설명해보는 가르쳐보는 그런 학습법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처럼 6가지 학습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차례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의 주제인 구반이함 학습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반이함 학습의 의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구반 이암을 잘해야 된다. 구는 구분, 반은 반복. 구분, 반복, 그리고 이해, 마지막 암기. 이와 같이 4단계를 사이클을 그리면서 원활하니 됐을 때 배웠던 우리 학습 내용은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옛날의 경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노력 있고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공부를 잘하는 원리는 결국에 기억과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구반 이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반 이암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실천했을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높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학습법 중에 하나가 구반 이해입니다. 구분, 반복, 이해, 암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구분과 반복과 이해와 암기의 학습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각 4단계별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분입니다. 구분은 자신이 학습한 내용 중 자기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가장 핵심이 구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뭘 모른가. 이게 메타인지라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학습의 핵심은 학습 성취의 기본은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메타인지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그것도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구분의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구분은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이라는 게 뭐냐? 시험에 나올 것, 안 나올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위권 학생은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지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상위권 학생은 이미 다 터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중위권 학생은 중요한 것의 기준이 뭔지, 학습 주제나 학습 목표, 수업에 막 시작할 때 학습 주제나 목표가 나오니까 그것과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 그리고 책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해와 암기가 안 된 것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등 5가지와 관련된 내용을 구분해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인식을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하위권 학생들은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은 설명만 해서는 안 되고, 하위권 학생의 경우는 실습도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교과서를 앞에 놔두고 학습 주제와 목표는 어떤 내용이다. 그리고 수업 시간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뭐다. 이해와 암기가 안 된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렇게 확인해 주면서 알려줘야 합니다. 따라서 하위권 학생들은 알보시고라 하는 배움의 원리를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얘기하도록 시켜보고,
마지막은 시켜봐서 안 되는 것은 고쳐주고, 이와 같은 알보시고를 취하였거는 다른 학습법을 써야 됩니다. 이 알보시고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구분이 가장 기본적인 학습의 핵심입니다. 학습력 있냐 없냐 이 부분은 메타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학력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다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공부는 결국 학과 습으로 이루어졌다. 학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남으로부터 배우거나 혹은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의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늘 이렇게 남에게 배우는 것에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공부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숙제하고 책 읽고 교과서 한번 읽고 하면서 공부 다 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것, 익히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왜? 그 내용을 자기 것이 돼 있어야만이 그것을 가공하고 창조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르는 내용을 반복하여 복습을 하여 익힐 때 장기 기억화되고 그때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학습 자세는 자신의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많은 시간 공부를 하지만 대부분 익히는 것보다는 배우는 과정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익히는 시간은 많지 않아 성적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배웠지만 자기 것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배운 것을 익힐 수 있는 공부 시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에 평균 학과 습에 투자한 시간을 파악한 후에 지나치게 배우는 것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익히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하는 시간을 늘려서 조금씩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초등학생은 5대5, 중학생은 3대7, 고등학생은 2대8 또는 1대9 정도가 적절하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배우는 시간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익히는 시간입니다. 중학생의 경우 3시간 정도 배웠다 그러면 7시간 정도 자기 것을 만드는 시간, 고등학교는 2시간 정도 배우고 8시간 정도 익혀서 자기 걸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중학생이 5대5, 고등학생은 4대6, 6대4, 이 정도로 될 정도로 익히는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학습, 자습 시간이 아주 적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우리 장기기억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익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해입니다. 후반 이. 학습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든 글로 표현하든 표현하고 이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암기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서 자기 말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얘기로, 남이 한 얘기지만 자기 얘기에 소화해서 자기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제대로 이해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신에게 스키마가 형성돼 있다. 뭐 어떤 상황이든지 이야기가 술술술, 예를 들어서 TV 토론에서 대학 교수들은 막히지 않고 자기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 부분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스키마가 형성돼 있다. 인위적으로 암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다. 스키마가 형성돼 있다. 그러한 학습 내용을 완전하게 자기 것이 돼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완전하게 자기 언어로 해석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 단계입니다. 암기. 암기 부분은 대체적으로 암기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겁니다. 당신 꿈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2, 3초가 넘어간데 얘기하면 꿈이 없는 겁니다. 꿈이 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튕겨져 나와야 된다. 암기도 마찬가지죠. 암기가 됐다는 것은 바로 튕겨져 나와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 됐을 때 암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입력과 저장을 거친 지식이 다시 해마로 가서 또 전두엽까지 저장이 돼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불러내올 때 2초 이내에 뿅 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건 암기가 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로 돼 있는 상태가 돼야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인출 활동을 바로 할 때. 이러한 것은 단순 암기보다는 이미 스키마가 형성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기 언어로 됐을 때만이 바로바로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구분, 반복, 이해, 암기, 구반, 이암 이런 자기 자신이 알고 모르고를 구분할 능력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합격해서 자기 언어로 이해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개념을 잡고 소리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밖으로 2초 이내로 표출할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인출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화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반 이해함이라는 학습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학습법 중에 하나인 구반 이해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이란 이러한 구분의 연속으로 이해한 내용과 이해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암기해야 될 것, 안 해도 될 것, 핵심 인상, 핵심 아닌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등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공부를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며 학업성취의 차이는 누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구분과 반복의 노하우를 활용해 이해를 해내고 암기를 한 내용이 더 많은지 더 빠르고 정확한지 그런 것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한 학습은 결국에 구분 그리고 반복적인 습득 그리고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마지막에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암기다. 이처럼 요즘의 학습은 지능보다는 이런 뇌를 잘 이해하고 보다 더 너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억과
학습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오늘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학습법 두 번째 시간으로 알보시구라는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